여기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돈과 150만 원 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불가능. 네, 불가능. 그거 뭐 30년 동안 한 40억 받아서 어디갔어요? 그러니까 얼굴밖에 안 나갔을 거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 안타깝다. 아쉽긴 해. 예. 법적으로는 회계감사 대상도 아닌데, 이제 조중동에서는 회계감사를 받아라. 이제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저는 이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이거는 투명하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의연이라는 특수한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사회적인 그런 이름값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나와서 소명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잘못한 부분들은 책임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들이 반대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잘못되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누구나 다, 그냥 저는 조중동이 떠드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북한으로 가게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들이 거의 지어낸 말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폄하하기 위해서 정의연이라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했던 그런 정신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친일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정의연이라는 공익법인이 수행해야 될 고유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 사업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무조건 소명이 돼요. 소명해야죠.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이미양 이사장의 사건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해주시고 그게 뭔지 얘기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를 하자 개인 통장을 썼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회계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공익법인을 회계감사를 받게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정영훈 대표님께서도 재단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가 주목적이시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재단 소개 좀 해주시죠. 행복공학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특이합니다. 행복을 공학적으로 또는 엔지니어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다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많은 장애인,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제 그들도 돈을 좀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본적으로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행복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복공학재단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노동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벌는 게 아니라 정 대표님께서 버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벌게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에 이제 그런 비용이나 벌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나요? 제일 쉬운 거는 제도지요. 제도. 아주 쉬운 제도를 찾아본 건데 우리가 셀프 서비스 하면서 수수료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은행에서 쓰는 자동화 기기들인데 제가 셀프 서비스를 다 하면서 ATM기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내가 셀프 서비스 하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그 수수료를 좀 나눠 갖자. 좋네요. 또 고속도로 세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에 제가 돈 내고 갑니다. 그것도 좀 나눠 쓰자. 그래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그건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제도 없이 어쩌면 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AI나 자동화가 많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면은 소득이 안 생기겠죠.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로봇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사람 하나당 로봇을 하나씩 배치하면 어떨까? 예, 그래서 로봇이 돈을 벌고 저는 뭐 정신적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에 한국이 뜰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조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학적으로 행복을 접근해 보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의기업연대 얘기로 돌아가서 기부금 부정사용 논란이 일면서 공익법인은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주장을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런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익법인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건 이제 75년도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때 이제 공익법인 법 2조에 공익법인이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부금 업체로 이제 등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져야 됩니다. 공시 의무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무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 말로 보니까 이런 이제 의무 공시 공익법인이 10,000개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9,663개. 이 중에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은 상증세법이라고 그러는데 50조 사망에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 100억 원 이상인 대형법인과 학교 종교법인 등 1,644개.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수익금이 50억 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집액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의연대는 작년에 총수입이 13억 6천, 기부금 모집액이 7억, 공인에게서 외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감사 포함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계 감사 대상도 아닌데 이제 조준동 의사는 회계 감사를 받아라. 이제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저는 이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이거는 투명하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의연이라는 특수한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사회적인 그런 이름값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나와서 소명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잘못한 부분들은 책임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본인들이 반대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해 주십시오. 우리 잘못된 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누구나 다 그냥 저는 조준동이 떠드는 뭐 여러 가지 무슨 북한으로 가게 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거의 지어낸 말이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폄하하기 위해서 정의연이라는 이제 이양부 할머니들 했던 그런 정신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친일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정의연이라는 공익법인이 수행해야 될 고유의 목적 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 사업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무조건 소명이 돼요. 소명이 돼야죠. 100만 원이 아니라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물파기 지금 말씀하셨던 거 돈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 그분이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고용했다 사과했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도 많이 드린 게 아니라 한 150만 원 정도 드렸더라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아주 잘못했다. 그죠? 약간 변호를 하자면 대부분의 이런 시민단체들은 회계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가계부를 안 적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듯이 그렇죠. 약간 방만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돈 잘못 쓰는 거 없다 이렇게
어쩌면 뭐 자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둘째는 또 그 감독 관청에서 관리할 때 목적 사업은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 사업은 최소한 50% 이상을 쓰세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아닌 것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에 쓰는데 뭐 목적 사업이 공익이라면 괜찮다라는 그런 자만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를 해오지 않고 말 그대로 거기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90% 돼요, 언론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본인 잘못도 한 10%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익회계 법인이면 당연히 그 본인들이 썼던 금액에 대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제대로 된 소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 저도 시민단체를 해봤지만, 네, 그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한국공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예. 한동안은 매월 보고서를 뭐 그렇죠. 이론 한 장 없이 네. 다 보고를 했고, 요즘에는 너무 일이 번잡스러워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도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들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나 이런 기부 받는 거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뭐 한, 글쎄. 한 예. 130억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많게 받은, 왜냐면 직원들 대상이고, 거의 보면은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본인들 자원봉사 비슷하니까. 자원봉사 비슷하게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이런 부분들이 저 시민단체 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런 자만심 그런 게 물론 첫 번째 원인이 됐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돈의 액수로 봐서는 예. 30여 년 일을 했다면 예. 웬만하면 월 뭐 1,000여만 원 이상은 웬만한 단체는 들어오는데 그럼 연간 뭐 한 1억 5천이면 35, 45억이면은 결코 큰 게 아닌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금액인데 저희도 비해서. 저희 아주 작은 단체지만 저희도 평균 1억 5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희도 한 20년 됐으니까 40억 이상 돈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얘기인데. 정의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뭐 공인회계사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단체들을 감사를 해보신 적 있고 뭐 감사 의견이나 뭐 이런 거 내신 적 있나요? 네. 뭐 많이 해봤고. 예. 저희 회계사들은 보통 이제 2월 법인, 2월 말 한 3월 달까지는 반 죽습니다. 그때 이제 비지 시즌이라고 하고, 3월 말이고 나면, 지나고 나면은 12월 법인도 회계감사가 끝나고 세무조정이 끝나면 예. 좀 한가해요. 예. 그때 저희들은 이제 슬로우 시즌이라고 저희들끼리 표현을 해요. 예. 요때 이제 그 대개 NGO들 회계감사는 싸요. 예. 그 감사보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 시즌에 주로 일어나는데, CCC라고 그러죠, 왜? 예. 그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 대학생 선교회라는데, 이거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이제 아시아 퍼시픽 헤드쿼터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정동, 옛날 그 MBC 옆에. 거기 큰 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예. 여기 아시아 퍼시픽, 그래서 CCC에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제 돈 다 분배해주고 아시아 퍼시픽의 회계에 여기가 어떤 이제 센터, 지역 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펄벅 재단이라고 옛날에 있죠.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 펄벅 파운데이션이라는 데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이제 큰 NGO인데 이 사람들은 회계감사를 받을 때 디스차지라는 말이 있어요. 디스차지라는 말이 뭐냐면 짐을 벗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부금을 남의 돈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삥땅을 쳐먹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 그런 건 뭐냐면 재능 기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게 일부러 외부 회계감사를 자청해서 받아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임의감사입니다. 이건. CCC나 펄벅재단 같은 데는
현금 기부를 받지 않아요. 부동산 기부를 받질 않아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기부도 우리나라도 부동산 기부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몰래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예 정관에 못 받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켜야지 예. 돈 보따리 싸갖고 와서 아무리 갖다 줘도 받질 않아요. 이거와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헌금 받는 거. 요번에 그 왜 수요 집회에서 정의원에서 그 돈통 갖다 놓고 왜 그 할머니께서 애들 돼지 저금통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금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럭박스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예. 럭박스라는 건 뭐냐면 은행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갖고 은행 지점장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NGO의 회계 책임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빈 통을, 돈통을 2개 열쇠 가지고 잠 겁니다. 그럼 요 통은 2개 열쇠가 들어가기 전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통을 항상 빈 상태에서 은행 지점장 확인한 상태에서 열쇠를 채우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현장에서 그 헌금 박스를 딸 수가 없어요. 그걸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 은행에 와서 지점장하고 같이 따서 같이 돈 씌워가지고 은행에 입금 처리를 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것이고 회계감사를 받는 사람의 CCC나 펄벅재단의 대표는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 말로 매니지먼트 레터라 그래요. 경영자 권고. 그거를 악착같이 오네요. 우리가 열심히 시키는 대로 잘했지만 그래도 부실한 점이 뭐가 없습니까? 그걸 좀 코치를 해 주십시오. 무조건 고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가는 이런 현상이 좀 안타깝죠. 개인 통장을 써서는 안 되고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다른 통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세무서에 신고한 전용 계좌 통장을 꼭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전용 계좌는 세무서에서 자동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이 금액이 뭐 1,0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반드시 유관기관, 특히 행안부, 지자체 등록을 해야 되고 1억을 초과하면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어쨌든 개인 통장을 사용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정의연이 그 회계관리 기준 F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시민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감사라든가 회계 제도는 국가가 좀 관리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했고, 자동 그 회계 처리가 되도록 서울시 지금 준비를 하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부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등록하라.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한 2, 3년 내로 자리를 잡을 거는 같습니다. 사전에 범죄 예방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고 그걸 범죄라고 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종 우민정책 비슷한데 그럼 벗어나야죠.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중동도 옛날 방식으로 저희들끼리 뭐 기사 내고 뭐 하면 바꿔주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책임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의 법률이고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들 말로 회계감사를 할 때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럼 은행원들은 항상 돈을 어떻게 보면 남의 눈 먼 돈을 몰래 먹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건. 근데 그거를 억제하게 만드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전 예방 통제 방식을 저희들 전문 용어로는 예방적 통제 장치라 그래요. Preventive Control.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그렇게 심리적 억제 효과를 그거 그렇죠. Preventive Control이고 또 하나는 그걸 피해 나갔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렇게 피해 나가면 무조건 걸린다. Detective Control이라고 해요. 그런 용어가 있네요. 용어가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걸 디자인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예방적 통제, 적발적 통제. 요게 실제로 우리나라 시스템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뭐가 돼 있냐면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그
정부 구매 카드라고 해서 밥 먹는 카드 있죠. 그쵸, 그쵸. 그거 정부 구매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추비를 쓰잖아요. 업무 추진비를 쓰면 실시간으로 그 기재부 시스템에, 재정관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보고가 돼요. 근데 그건 감시예요. 감시라는 게 뭐냐면 예방적 통제. 내가 그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니까. 현금을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또 하나는 네. 지원 해결 때 있었죠. 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보조금을 현금을 못 찾아요. 쓰려고 그러면 체크카드로 쓰던가 아니면 그 계좌이체로 줘야 돼요. 쓰게 되면 요 데이터도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채택한 캐나다 정부에서 지방 정부가 호텔비를 지자체장이 출장을 가면 써야 숙박해야 될 4스타 뭐 몇 개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중국 어느 호텔 가서 썼어요. 그게 실시간으로 걔네들 홈페이지에 업추비 쓴 게 시장이 쓴 게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좋네요. 그게 레귤레이션에 어긋난 거를 시민, 캐나다 시민이 인터넷에 딱 올렸어요. 잘렸어요. 그게 그런 어떤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분들 봉고 한 150만 원 받기도 힘들었을 거라. 그러죠. 네.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그거 뭐 30년 동안 한 40억 받아서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얼굴밖에 안 나갔을 거라고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 안타깝다. 아쉽긴 해.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네. 이상하게 또 사설이 길어졌는데 편집할 건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